자료 제출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앞서 그 위원회 결승 후에 회의 소집을 한 번도 안 한 게 한 6번 되더라고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최익태입니다. 지금 그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않은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않는 것은 자유 미발성으로 인해서 개최가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또 혹시나 통폐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싶어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그 한 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총 위원회가 81개 있습니다. 81개 중에 83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서는 우리가 개최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필요 없는 걸 통폐합을 가지고 있어서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전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위원회 구성 요건에 조례상 요구하는 인원이 충족이 안 되는 양성평등 부분, 그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제 지적을 한번 하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가 남성평에서 함성이 60%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데 6대 4로 있는데, 남성이나 여성이 특정 비율이 10% 미만이라든지 20% 미만 이렇게 적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우리가 위원 선임할 때 조금 문제 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원 임기가 완료됐을 때는 우리 남녀 성비를 구성해서 새로 위원 선임할 때는 성비에 좀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임기가 있는 위원회들을 다시 교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당연직 위원이 위촉직 위원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가 생각보다 조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나 놓으면 결국에는 명시된 부분에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 기회가 당연직 위원이 무한해서 위촉직 위원이 사실 적으니까 한 명에 따라서 남녀 성비가 10%씩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촉직 위원이 너무 적은데, 그런 건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다시 위원회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위촉직 위원들을 가능한 성비에 맞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네, 교육국장 선생님입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 부분들은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 사전 단계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시군 청구할 때 연동이 됩니다. 개인정보를 동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잡히게 되는데, 경상북도 청소년 육성재단 하에 학교 밖 청소년 센터를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본적으로는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잡히는 인원에 대해서 동행 카드를 발행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동행 카드는 1인 매월 한 10만 원씩 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검정고시 마련되는 응시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은 중단했지만 밖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을 우리가 수합을 해가지고 졸업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탁 교육적인 거죠. 어쩌면 어원을 바꾸자면 센터에서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로 이제 검정고시 치는 애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애들 문제점들이 전부 야간에 주로 학습 행위를 하다 보니 열심히해서 끝났을 때 하교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더라고. 그래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다른 비행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집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또래 모여서 자취방에 있다든지 결국은 거기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 사회 그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 우리 그 교육청에서 너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는 그 과정부터 보면은 교육청에서 가정에서 일단 관리되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인과 대안학교 이런 데 가는 경우도 그렇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해서 또 일단은 학교를 떠나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학생들의 어떤 일상생활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추적해서 관리하는 건 사실상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일단 부적응 학생들이 그 학교를 안 나오고 있을 때 나이스 시스템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100%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면은 나이스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의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대로 방치한다? 일단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종의 학교 밖이지만 제도권 안에서는 머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사실 그 본인이 판단할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교육청에 없었을까요? 예, 사실은 학령이 묻어줄고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학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이나 학교 밖이나 똑같은 소중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나이스 연동되어서 우리가 관리 안에 있는 학생은 물론이고 밖에 있는 학생들도 발굴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래 보면 보통 그 교직원들 휴직하는 유형이 한 12가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우리 교육청 관내에 총 몇 분의 교원이 휴직 상태로 있습니까? 2,400명 되죠? 초중고 하면. 현재가 지금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요. 예, 한 2,000명, 3,000명.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몇 명이 휴직한 상태다 하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예, 기간제 교사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그 휴직 그 1번 문항이 뭡니까? 여교사 기억합니까? 기억하죠? 예, 질병 유지를 하고 질병휴직 1번이 첫 번째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병력. 맞습니까? 병력 휴직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엄청납니다. 육아휴직은 서너 번째 넘어가요, 단계가. 그리고 해외 이제 그 동반 그 휴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임용을 받자마자 바로 그 자가연수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가연수. 네. 뒤에 과장님들 남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요? 네.
병력 휴직은 자율병수. 그게 왜 자가휴직이에요. 똑같이 뭘 그래요? 이름만 안 하다 뿐이지. 자율연수는 이게 최소 기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통 그 연가낼 때 일주일 단위 이내 같으면 집에서 대택으로 그냥 그 연가 신청하시면 되죠. 그 관리되나요? 이 연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도 있잖아, 재택에서. 신청하는 말씀. 그렇죠. 그리고 안 올 수도 있잖아. 일단은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덮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까지 괜찮다가 오늘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아이들은 엄청난 학습권 피해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가는 학기 중에는 사실은 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뭘 내는데 뭘 그때. 아주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따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1년의 과정들이 우리 그 도교육청에서 일선교육지원청에 대한 관리 의무가 조금은 부실했던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